치야,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은 우리나라의 악기상입니다. 여러분, 악기상이란 게 뭘까요? 악기상은 우리나라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을 악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안 좋은 영향, 피해를 준다 하면 어떤 기상현상이 생각이 나나요? 그치. 일단 비가 많이 오는 거, 눈이 많이 오는 거,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주로 그런 겁니다.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기상현상들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강풍, 바람이 많이 부는 거, 그런 거 역시 우리에게 피해를 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호우, 비가 많이 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폭설, 눈이 많이 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뇌우, 네우가 뭔지 아세요? 네우도 비슷한 거예요. 비도 오는데 천둥, 번개를 동반해가지고 비가 오는, 그렇게 요란하게 비가 오는 그런 거 우리가 뇌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박이란 건 얼음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우박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래바람이 오는 황사까지 요렇게 여섯 가지의 악기상 현상들을 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은 이제 뇌우랑 우박의 별표를 쳤습니다. 여기서 비 많이 오고 눈 많이 오고 요런 애들은 우리가 그 전에 저기압 배웠을 때 날씨가 흐리다고 했잖아요. 그때랑 맥락은 비슷해요. 근데 뇌우 우박에선 좀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거니까 별표를 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6개의 현상 중에서 이 2, 3, 4, 5번 있죠. 2, 3, 4, 5번은 사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왜냐면 비 오고 눈 오고잖아요. 뇌우랑 우박도 일단은 비가 오고 두꺼운 구름이 필요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두 공통점이 비가 와야 돼, 눈이 와야 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구름이 필요한 거예요. 구름이 있어야 돼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서 갑자기 비가 오진 않거든요. 구름이 있어야 되고요. 그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공기가 상승해야 될까, 하강해야 될까? 우리 이미 저기압과 고기압에서 배웠지만 공기가 상승해야 구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상승 기류가 필요하고요.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그 구름이 비가 적게 오면 눈이 적게 오면 그게 뭐가 악기상이겠어요. 좀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구름이 두꺼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두꺼운 정라눈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구름 두께가 두꺼운 거 저군형 구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완전 지표 부근부터 저기 위에 높은 곳까지 두껍게 발달한 그런 구름을 우리는 정라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라눈, 두꺼운 구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정라눈이 만들어져야지 호우, 폭설, 뇌우, 우박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구름이 바로 정나눈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정나눈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라고 하면 일단은 저군형 구름이니까 우리가 배웠던 4개의 전선 중에 어떤 전선에서 그치, 한랭 전선 뒤에서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꺼운 구름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맞아. 태풍이 생각나죠? 태풍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아니면 상승 기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딱 어떤 특정 부분만, 특정 구역만 좀 집중적으로 가열이 된 거예요. 그럼 거기는 주변에 비해서 공기의 밀도가 작으니까 상승하게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국지적인 가열이라고 해요. 이러한 케이스들에서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서 정난운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요 개념을 크게 잡고 가셔야 되고요. 우리 이번엔 정난운의 사진도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 옆에 지금 아주 두꺼운 구름이 있습니다. 바닥부터 저기 위쪽까지 구름이 만들어졌고요. 구름이 제일 높은 곳까지 만들어진다면 거기가 대륙권의 끝인 대륙권 계면이겠죠. 그럼 대륙권 계면까지 상승해서 구름이 생기면 그 이후로는 갈 곳이 없으니까 옆으로 퍼지게 돼서 이런 식으로 어떤 지붕을 가지고 있는 구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정난운이고요. 정난운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첫 번째 뭐라고? 슉! 상승 기류가 있어야 되고요. 공기가 상승하면 공기덩어리의 기온이 낮아지면서 응결이 일어나고요. 응결이란 건 수증기가 액체, 물방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서 물방울이 뿅뿅뿅 생겨. 근데 그 물방울은 아주 작거든요. 그게 바로 비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바로 구름인 거예요. 작은 물방울이 모여 있으면 우리가 바라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구름의 모양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 안에서 물방울들이 모여가지고 물방울의 크기를 더 키우면 물방울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비 아니면 겨울에는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눈과
비가 내려서 악기상 현상들이 생긴다. 일단 요거를 크게 어떤 맥락으로 가지고 가야지 뭐 중간에 비 많이 오고 눈 많이 오고 구름 생기고 라는 얘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요 내용을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야. 되셨죠? 자, 그러면 뭐 오늘 거의 절반은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6개의 악기상 현상들을 마음 편히 구경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강풍입니다. 비가 아니지. 바람이 세게 부는 거고요. 강풍에 뭐 정의에 있는 숫자까지 우리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고 구경만 하면 돼요. 10분 동안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인 바람을 강풍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뭐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중에 강풍은 언제 주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그래도 10년은 넘게 살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센 바람은 보통 겨울에 불죠? 그래서 겨울에 보통 나타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름에 강풍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여름에도 뭐의 영향을 받을 때는 맞아요.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는 우리 강풍이 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태풍 영향을 받을 때 강풍 나타날 수 있고요. 강풍이 있을 때는 일기도를 보면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하게 나타난다라는 특징도 있겠죠. 그리고 뭐 바람이 세게 불면 뭐 어떤 피해가 있을까? 여러 가지 피해가 있겠죠. 뭐 간판 같은 것도 날아갈 수 있을 거고요. 사진 속에 보이는 것처럼 나무가 부러질 수도 있을 겁니다. 요 정도 보면 끝이에요. 너무 가벼운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호우,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을 볼게요. 자,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린대요. 그러면 구름이 필요하죠?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상승기류 일어나야 되고요. 공기가 막 상승한대. 공기가 상승하는 거를 우리는 안정하다고 할까? 불안정하다고 할까? 그런 거 우리 불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단어가 요거예요. 키워드가 불안정하다. 상승기류, 그래서 두꺼운 정라눈이 만들어진다. 이런 거 모두 호우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가 많이 내리는 거 호우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비가 많은 양이 쏟아지는 거 그런 걸 우리는 집중적으로 비가 내린다. 집중호우 또는 국지성호우라고 부르죠. 이렇게 용어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물이 잠겨요.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런 피해를 직접 경험해 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로 비가 많이 올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좀 큰 피해라고 하면 비가 많이 내리면 산 있죠. 산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산사태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서울의 이제 우면산에서 큰 산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집중호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할 수 있어야지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도가 쭉쭉 나가죠. 세 번째는 폭설이에요. 폭설이란 건 눈이 많이 내리는 거, 그런 걸 우리가 폭설이라고 하죠. 눈이 펑펑 내리는 거. 눈이 내리려면 역시 구름이 필요하고요.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계속 반복하지만 상승기류가 있어야 되고요. 상승기류가 일어나는 그런 공기를 우린 불안정한 공기라고 하죠. 자, 그래서 불안정, 상승기류, 정란운 이런 거 역시 폭설에서의 키워드입니다. 이런 단어들로 폭설을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폭설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계절은 겨울이겠죠. 뭐 겨울에 폭설이 일어나는 원리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입니다. 요건 이미 우리가 기단과 전선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시베리아 기단하면 우리나라 북서쪽에 있는 한랭 건조한 기단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겨울이 되면 그 시베리아 기단이 좀 확장이 되면서 다시 말해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원래 한반도 북서쪽에 있던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 때 황해 바다를 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황해 바다를 지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지금 선생님이 적어놓은 문장을 읽어보면서 빈칸을 채울게요. 한랭 건조했던 시베리아 기단이 내려오면서 무슨 바다를 지난다고요? 황해 바다를 지나면서 황해라는 거는 시베리아 기단의 발원지보다는 좀 저위도니까 더 따뜻해요. 열이 공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바다니까 습하겠죠? 수증기가 또 공기에 공급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요. 요 기단, 공기 덩어리는 불안정해지는 거고요. 불안정해진다면 구름을 만들고요. 그가 이제 황해바다 지나가지고 도착하는 곳이 서해안이니까 서해안에 눈이 펑펑 폭설이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선생님 왼쪽 위에 있는 조그만 그림을 보면 제가 그려왔거든요. 다 시베리아 기단이 원래는 우리나라보다 좀 고緯도에 있었는데 얘가 내려오면서 황해 바다를 지나고 좀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저군형 구름이 생기고 서해안에 폭설이 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사진처럼 이제 눈이 많이 쌓여 있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되셨죠? 폭설도 요 정도 내용이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선생님이 강조했던 뇌우와 우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네 번째, 뇌우입니다. 자, 뇌우라는 건 천둥, 번개, 소나기, 우박 요런 게 한꺼번에 우르르 쾅쾅 좀 요란스럽게 비가 내리는 요런 걸 우리가 뇌우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뇌우도 역시 두꺼운 저군형, 정난운 구름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뭐 계속 반복하지만 상승 기류가 있어야 되고 공기는 불안정해야 된다. 요런 게 역시 뇌우에도 적용되는 키워드들인 겁니다. 자, 그리고 뇌우에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뇌우의 발달 단계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뇌우의 일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뇌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소멸하는지 거기에서 이제 세 개의 단계가 등장을 하거든요. 자,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기에는 지금 상승하는 화살표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기류만 있는 단계고요. 그 상승이 일어난다는 건 구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승 기류만 있고 구름이 만들어지는 저군 단계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뇌우를 발생시키는 구름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 뇌우를 만드는 구름은 특별히 뇌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상승 기류뿐만 아니라 하강 기류도 있어요. 상승 기류가 있으니까 이제 구름이 더 생길 수가 있고요. 하강 기류가 있다는 거는 구름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내려가는 거, 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상승과 하강 기류가 동시에 있는 게 바로 뇌우가 가장 좀 활발할 때, 성숙할 때거든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뇌우의 성숙 단계라고 하고요. 자, 마지막은 온리 하강 기류만 있습니다. 하강 기류만 있다는 건 구름이 점차 없어진다. 뇌우가 소멸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때를 우리가 뇌우가 사라지는 소멸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 너무 쉬운 퀴즈지만 요 적은 성숙 소멸 단계 중에 뇌우에 의한 피해가 가장 심한, 그러니까 뇌가 가장 요란하게 활동하는 단계는 언제일까요? 바로 가운데 있는 성숙 단계입니다. 성숙하니까. 이때 소나기, 천둥, 번개, 우박, 그리고 좀 강한 바람인 돌풍까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뇌우에서는 요 세 단계 이름과요. 각 단계에서 상승과 하강 중에 뭐가 나타나는지, 이 중에 가장 피해 큰 거는 성숙 단계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되셨죠? 뭐 뇌우 역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전선 중에서는 한랭 전선 뒤에서 이러한 뇌우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뇌우의 성숙 단계에서도 보일 수 있는 우박이라는 현상으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은 우박이고요. 우박이란 건 얼음 덩어리가 우두두둑 땅 위로 떨어지는 현상인데 저도 사실 우박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우박 본 사람, 우박 본 적 있는 사람, 우박을 본 적 있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아직 우박 경험이 없습니다. 우박을 본 적이 없어요. 막 얼음이 떨어지는 거니까 맞으면 아프겠죠. 막 아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심하게 다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박이 보통 한 뭐 1cm에서 3cm 요 정도 크기이긴 한데 좀 크게 성장하면 아주 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우박이라는 거 역시 지금 그림 그린 것과 같이 아주 두꺼운 정란운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상승기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불안정해야 됩니다. 역시 우박에서도 적용되는 단어들이고요. 자, 우리 왼쪽에 있는 구름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구름에 상승과 하강기류 동시에 있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뇌우에서 성숙 단계에 해당하는 그림을 가지고 온 것 같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대륙권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좀 낮은 곳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으로 가면 추운 것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은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구름이 있을 때 그 같은 구름 안에서도
구름의 위로 갈수록 구름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는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름의 저기 지금 이제 등호선을 표시를 했는데 제 아래쪽에 있는 점선이 0도인 곳이고 위에 있는 점선이 0도보다 이제 점점 낮아졌겠죠. 마이너스 40도인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0도 선보다 아래쪽은 0도보다 온도가 높다는 거니까 여기서는 물방울이 존재할 겁니다. 물방울. 근데 0도 선보다 위에는요, 0도보다 온도가 낮다는 거잖아요. 0도보다 낮으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얼겠죠. 여기서는 이제 얼음이 생기고요. 우리가 이 구름 속에 있는 그 얼음을 특별히 빙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빙정, 얼음,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얼음, 다른 말로 빙정이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40도 선 위에 당연히 얼음, 빙정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 0도와 마이너스 40도 사이에 원래 여기는 0도보다 낮기 때문에 얼음이 있어야 정상이지만 이 0도보다 낮은 곳에서도 아직 물방울 상태로 존재하기도 해요. 좀 과하게 냉각된 물방울인 거죠. 그런 걸 우리가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는 관행각 물방울이 얼음과 같이 존재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 우박이란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두꺼운 정란운에서 얼음, 즉 빙정이 구름 안에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져요. 자, 이거 포인트 단어. 상승과 하강을 반복을 한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 이 동그라미 빙정이거든요. 빙정이 하강, 상승, 하강, 상승,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죠. 이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얼음, 즉 빙정 주변에 관행각 물방울이 달라붙어요. 그러면 빙정의 크기는 점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상승 기류를 이길 정도가 되면 아래로 하강해서 우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빙정 주위에 관행각 물방울이 얼어붙고 얘가 위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이 우박을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 얘가 투명한 얼음과 좀 불투명한 얼음이 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층상 구조를 이룬다는 거 역시 우박의 특징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박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얼음이니까 좀 겨울에 많이 생기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또 어떤 친구들은 우박이 생기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승 기류가 있어야 되니까 뜨거운 여름에 생기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박은 한여름이나 아니면 아주 추운 한겨울에는 잘 생기지 않거든요. 왜냐면, 일단 여름에 왜 우박 안 생길까? 우박이 얼음이잖아. 근데 여름은 너무 더우니까 우박이 떨어지다가 녹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우박이 잘 안 생기고요. 근데 여름에 우박이 뭐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생긴다면 우박이 발생하는 그 일수 자체는 적지만 그 우박이 만들어졌을 때 우박의 크기 자체는 클 거예요. 상승 기류가 강하니까요.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겨울에 날씨는 어떻습니까? 한랭 건조하잖아요. 한랭하니까 기온이 낮아가지고 상승 기류 자체가 잘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건조합니다. 건조하니까 수증기가 없고, 그러니까 수증기가 없으니까 역시 우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수증기가 있어야 구름도 생기고 그 안에서 물방울이나 빙정도 생기게 되는 거니까요. 요 정도로 우리 우박은 정리하면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처럼 우박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 우박 사진을 잠시 구경하겠습니다. 자, 짜자잔. 요게 바로 우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눈이랑은 다르죠. 눈이랑 다르게 진짜 우리 냉동실에서 얼음 얼린 거 있잖아요. 그런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동글동글 떨어지는 겁니다. 사이즈는 요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선생님이 찍은 건 아니고 픽사베이에서 퍼왔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우박이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 물방울 자국 이런 게 아니고 자동차가 우박을 맞아가지고 자동차가 이렇게 움푹 패인 거예요. 만약에 내 자동차가 우박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무 속상하겠죠.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우박 때문에 이러한 피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구경을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황사 볼게요. 자, 황사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 이제 코로나 전에는 봄에 황사 시즌에만 마스크를 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황사가 뭔지는 알 거예요. 봄에 발생하고요. 봄에 중국 쪽에서 또 모래먼지가 날아오는 거. 그래서 좀 뿌옇게 돼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황사라고 하죠. 그래서 황사의 정의는 이래요. 우리나라보다 서쪽에 있는 중국이나 몽골 쪽의 모래먼지가
뭐를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오냐? 일단 서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왔겠죠. 서에서 동으로 이동했으니까 그게 바로 편서풍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위도엔 일상적으로 1년 내내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이 편서풍을 타고 날아와서 내려오는 현상을 황사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얘가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지나가지고 일본까지 갈 수도 있고요. 태평양이나 태평양 지나서 북아메리카까지 가서 황사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황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계절에 주로 발생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봄이거든요. 그 왜 봄에 황사가 자주 발생할까? 왜냐면 여러분 겨울은 춥잖아요. 추운 겨울에는 흙도 어는가 아세요? 흙도 막 딱딱하게 얼거든요. 그 딱딱하게 얼어있던 흙이 봄이 되면서 녹는 거예요. 근데 흙이 딱딱하게 이렇게 얼어있으면 흙이 날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걔가 녹으면서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봄철에 황사가 잘 생기는 거예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황사 잘 안 생깁니다. 여름 비가 많이 오니까 또 땅이 축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모래먼지가 날아가기 힘들겠죠. 그 다음에 황사가 좀 활발하게 발생하려면 중국 쪽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게 이제 편서풍 타고 와서 우리나라 아니면 피해를 주는 곳에는 하강 기류가 있어야 황사 피해가 심해집니다. 즉 발원지 중국이나 몽골 쪽에는 상승 기류가 있어야, 즉 저기압이 있어 상승 기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좀 피해를 입는 지역에는 고기압이 있어 하강 기류가 있을 때 황사가 좀 더 심하게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중국 몽골의 뭐 사막이나 고원 이런 거 보이죠? 지금 여기가 좀 건조한 곳이고 식물이 잘 없는 곳이죠. 식물이 있다면 식물의 뿌리가 또 모래먼지를 잡아둘 거거든요. 식물이 없는 이런 건조한 곳에 황사가 이제 발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사막화라고 알죠. 사막이 아닌 곳도 사막 주변에 사막이 아니었던 곳도 사막으로 변하는 거고요. 사막화가 진행될수록 황사는 더 심해질 겁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악기상들을 봤습니다. 좀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였죠. 여기까지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도 지구 부셔!